깜짝아. 응?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하는 거야. 전전주까지 해요. 전전주까지. 왜요? 금방 끝내시면 좋겠어요? 난 최대한 오래 할 생각인데. 네. 자, 보자. 자, 그 다음 34번. 여기 보시면 델타 HF 노트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노트, 이 표시를 보고 표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 이걸 보고 생성, 델타 H는 엔탈피 변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쓰면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그것을 이용해서 요거 역시나 표준, 자 R 이건 뭐 줄임말이냐면 영어 리액션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반응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읽을 수 있냐면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로 표준 반응 엔탈피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헤스의 법칙 알죠? 그래서 헤스의 법칙은 사실은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주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식 몇 개 더하기 빼기 하면 그것으로부터 열량이나 엔탈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헤스의 법칙인데, 이게 의외로 헤스의 법칙이 함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헤스의 법칙 하려고 하면 몇몇 반응식을 더하기 빼기 해서 목적으로 하는 반응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아주 괴롭게 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식 10개를 더해야 돼요. 누구는 빼야 되고요. 어떤 녀석은 2배 하고 3배 하고, 누구는 더해주고 누구는 빼주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헬스의 법칙으로 원론적으로 풀 수는 있으나 제시된 데이터가 너무 많아 버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에다가 뭘 빼야 되는 거야, 막 엄청나게 막 데이터들이 어지럽게 나와 있는 문제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헬스의 법칙은 알아둘 필요는 있으나 헬스의 법칙만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뭐냐?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둡시다. 바로 여기에 있는 반응 엔탈피 변화와 생성 엔탈피 변화 사이의 관계,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델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변화죠. 물리학적으로 변화량은 누구와 누구의 차이를 변화량이라고 합니까? 누구의 차이, 누구와 누구의 차이를 변화량이라고 해요, 물리학적으로. 바로 나중과 처음의 차이를 변화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학 반응에서 나중 상태가 누구예요? 화학 반응에서 나중 상태. 화학 반응에서 나중 상태가 누구예요? 예찬아? 화학 반응의 나중 상태를 뭐라고 해요? 생성물이라고 하죠. 즉 모든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모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것의 차이를 반응 엔탈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뭐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증명하나 안 하나 이 수식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증명은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이 사실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델타 HF 노트 표준 생성 엔탈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즉 문제를 푸는 게 주가 아니고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에 제시된 여러 데이터들을 보고 이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그 생각부터 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게 아니라 문제에 어떤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딱 보면 이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표준 생성 엔탈피와 무슨 관계지? 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종류의 문제는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홍우 알겠죠? 종우도 알겠죠? 이찬이 알겠죠? 자, 그럼 거기 첫 번째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 바로 1. 흑연의 연소. 예찬아, 연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연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타죠. 훌렁훌렁 타는 거 맞는데 이제 화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연소, 훌렁훌렁 타는 거 맞죠? 그렇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그걸 연소라고 하죠. 연소 영어로? 종우야, 연소 영어로? 갑자기 생각.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그래요. 홍우야, 연소 영어로? 그렇죠. combustion이라고 합니다. combustion.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거기 나와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탄소, 솔리드.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탄소라고 하는 녀석은 순물질 상태에서 고체로 있을 수 있는데 그 탄소 고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동소체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동소체 중 가장 비싼 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탄소 동소체도 있지만 가장 흔한 탄소 동소체는 또 누구예요? 바로 흑연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흑연을 예로 이 녀석이 산소와 반응을 한다. 그러면 뭐가 맹그러지겠어요? 바로 CO2가 맹그러지겠죠. 바로 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델타 H 콤. 자, 요 콤 이거 뭐 줄임말이겠어요? 연소. 알겠죠? 연소는 연소인데 누구의 연소? 저 흑연. 그래서 그때 값이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더라? 마이너스 393.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발열이라는 얘기예요? 흡열이라는 얘기예요? 발열. 이다 흑연이라고 하는 녀석의 콤, 산소랑 반응하는 연소 반응의 연소 반응이 그래서 이만큼의 발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재밌는 건 얘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꾸어 쓸 수도 있냐면 바로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라고 할 수도 있죠. 맞아요? 홍우에 맞아요? 그래요. 홍우 저 표준 생성 엔탈피 알죠? 네. 그래요. 그래. 자, 어쨌건 그럼 왜 그러냐? 표준 생성 엔탈피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흔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해당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의 엔탈피 변화를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라고 하죠. 그럼 지금 생성물이 CO2인데 CO2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살펴볼게요. CO2를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죠. 탄소가 보통의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어떤 상태로 호돈소로 존재합니까? 탄소는 흑연의 상태로 호돈소로 존재하죠. 산소 역시 일기압 25도씨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어떤 호돈소로 존재합니까? O2로 존재하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반응이니까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이기도 한 거예요. 누가? 흑연의 연소 반응 엔탈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된 데이터를 뭐랑 연결 지어라? 표준 생성 엔탈피랑 연결을 지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E.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반응이 있네요. 바로 메테인. 자, 요 녀석의 연소 반응. 이걸 한번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어떤 반응식이 있냐면 이런 반응식이 있네요. 해서 자, 보이세요? 이런 식의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메테인, CH4 얘죠. 이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H2가 만들어지는 이런 완전 연소 반응식을 온전히 꾸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여기다가 계수 뭐 써주시면 됩니까? 2, 왜 수소 4개 있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써주시면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2라고 써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델타 H 콤 누구? 저 메테인 해놓고 많이 낮죠. 890.8 kJ/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직 나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소개도 안 했죠. 뭘 구하라고 하는지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읽고 문제가 원하는 해답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 말고요. 뭐부터 하라고요?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요? 무조건 뭐부터?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로 연결을 지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거부터 하고 그게 완결된 다음 드디어 문제를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거는 바로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거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연소죠. 그런데 이 연소도 반응의 한 종류죠. 맞나요? 반응의 한 종류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바로 뭐다? 델타 HF 노트 CO2 더하기 델타 HF 노트 H2O 리퀴드 뿌기 델타 HF 노트 메테인 델타 HF 노트 O2.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CO2고 H2O니까 다 누구다? 생성물이죠.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얘는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전부 반응물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 맞아요? 모두 생성물, 모두 반응물.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했죠?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을 빼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바로 여기에 요렇게 반응식상에 나와 있는 화학연료 개수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렇죠? 1몰당. 이건 왜 그렇죠? 여기 개수를 왜 반영해야 되죠? 왜 이렇게 반영해야 되죠? 화학연료 개수를 연령 계산할 때 저렇게 항상 반영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물질량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물질량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예요? 아, 어려워요? 휘발유 1리터 1,400원이라고 합시다. 2리터 얼마입니까? 2,800원이죠.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다시 물을게요. 물질량과 에너지는 정확한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여하는 물질량만큼을 배수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찬이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질량과 에너지량은 정확한 비례관계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우선 첫 번째 요거 나와 있나요?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그들었어. 마이너스 393.5. 그 다음 요거 나와 있나요? 뭐 딱히 나와 있진 않죠. 뭐 없나 보다. 자, 그 다음 요거 나와 있나요? 이것도 딱히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죠? 그 다음 요거 나와 있나요? 요거 나와 있나요? 요거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0. 자, 이건 왜 0이에요? 바로 표준 생성 반응의 정의 때문이죠.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흔한 물질로부터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라고 했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는 포돈소 물질은 그 엔탈피 변화를 뭐로 써야 돼요? 0으로 써야 되죠.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0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더하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맞나요? 됐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그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최대한 반응식을 예쁘게 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등호 반대쪽으로 넘기고 이 숫자를 또 등호 반대쪽으로 넘기면 최종 이런 기록까지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문제에서 제시된 더 이상의 데이터는 없죠. 그럼 이제 뭘 살펴보자? 문제를 읽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25도씨에서 흑연과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과 표준이 나타냈다 등등등 할 때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그 자료로 옳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는 뭐를 딱히 구하라가 아니고요. 뭐를 딱히 구하라가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이 이건 거예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제는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데이터 외에 누가 더 필요하냐를 묻는 문제라고요. 이런 타입의 문제는 헤스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아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헤스의 법칙은 이미 제시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제시가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는 어떤 것을 스스로 찾아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헤스의 법칙으로 풀려고 하면 아주 헷갈려요. 풀 수는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식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서울대 입시 같은 데서 엄청 자주 나와요. 바로 작년에도 이게 그대로 나왔었다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바로 뭐다?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데이터를 알면 요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도 알 수 있다라고 답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H2O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하면 알면 되니까 이걸 선택지에서 찾으려고 딱 읽으면 문제에 나와 있는 34페이지, 34번 문제 1, 2, 3, 4, 5번 중에 어디도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란 말이 안 나와. 예찬아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답이 없나? 그럼 이거 답이 없나? 그럼 틀렸나? 이게 되겠네요.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지우서. 쓱. 자, 그러면 문제가 제시해 주었어야 하는 H2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반응. 자,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반응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생성이니까 최종 생성물이 요거예요. 그러면 구성하는 원소들을 보면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수소가 표준 조건에서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 뭐로 존재해요? H2로 존재하고요. 산소 역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형태로 O2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반응이 바로 H2O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열량 변화가 델타 HF 노트 H2O일 텐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이 또한 동시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델타 H H2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뜻이 뭐예요? 누구랑 반응하는 거? 산소랑 반응하는 걸 콤이라고 했잖아요. 연소. 지금 H2O가 생긴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기체가 연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는 건 다른 말로 수소기체의 연소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답에 있느냐, 선택지에 있느냐? 있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평소 고등학생들이 많이 생각해서 많이 적용해서 푸는 헤스의 법칙으로 해도 되긴 돼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헤스의 법칙으로 적용했을 경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저렇게 원론적인 헤스의 법칙이 아닌 원론적인 풀이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겠죠? 정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하나 풀 문제는 쭉 넘어갔으니 42번 되겠습니다. 42번. 42. 자, 지금입니다. 자, 여기 줄게요.
예찬아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요거만 하고 갑시다. 자, 여기에 BE라는 표현이 있죠. 원래 단어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결합 해리 에너지 라고 하는 녀석인데, 보통 이만큼을 생략해요. 생략해서 영어로도 본드 에너지, 우리말로도 결합 에너지라고 표시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앞대가리 BE를 따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여기서도 어쨌거나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아까는 표준 생성 엔탈피로 표준 반응 엔탈피를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것도 바로 작년 서울대 입시에서 나왔던 건데, 이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느냐? 물론 이건 약간 근사적이긴 하지만 BE BE 바로 이 결합 에너지로부터도 저 반응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재밌게도 얘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느냐? 모든 생성물, 모든 반응물. 바보 아니야? 모든 반응물, 모든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어차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게 뭐 이유도 있고, 뭐 연력학적으로 뭐 벤다이엄, 보나보 사이클 이용하면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뭐 표현하고 자시고 간에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이때 외우는 것 핵심은 요 방향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엔탈피로 엔탈피를 구할 때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주면 되는데, 결합 에너지로 엔탈피를 구할 때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왜 그런지 이유도 있는데, 아이 그냥 외우면 돼. 알겠죠? 외워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문제에선 어떤 데이터가 제시가 돼 있냐면, 바로 2분의 1 H2 가스, 2분의 1 Br2 가스가 HBr이 되는 이런 반응이 제시가 돼 있다, 이런 말이죠. 보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더라? 데이터 뭐가 주어져 있지? 저기에 나와 있는 슈쇼 BR HBr에 대한 결합 에너지가 데이터로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얼마냐면 436 중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193 그다음 369 이렇게 돼 있네요. 366 이건 193이요? 오케이. 436 맞아요? 단위는 킬로줄 퍼 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면, HBr에 있는 화학 결합이 이거고,
여기 있는 화학결합이 요거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서 자, 첫 번째 1 반응 엔탈피 구하기. 어쩌란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를 빼라?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라. 보이시죠? 그럼 반응물이 누구냐면 이하고 얘잖아. 각각의 결합력이 얼마냐면 436, 193이야. 그러면 436, 193에서 빼기 뭘 빼란 얘기야? 생성물의 결합력 366을 빼란 얘기지. 맞아요? 맞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질량과 에너지량은 서로 어떻다? 비례한다고 했죠. 앞에 이렇게 2분의 1의 개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똑같이 개수를 고려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대략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51.5 kJmol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뭐 서울대건 카이스트건 어디서도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내가 뭐 이걸로 끝내겠어요? 자, 뭐냐? 부호를 보아하니 종우야?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무극성보다 극성 결합력이 평균적으로 더 강합니다. 자, 홍우야,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요? 예찬아, 지금 이 문제 이해했어? 이거 지금 내가 쓴 거 이해했어요? 그다음 저 종호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잘 봐.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 무극성이네.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 무극성이네.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 극성이네. 그러면 누가 결합력이 더 세다고? 누가 결합력이 더 세다고? 극성이 더 세다고. 극성이 더 세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 이게 더 세네? 이 셋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바로 436과 193의 평균과 366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결합력과 요런 결합력을 뭐냐면은 뭉개 가지고는 요런 걸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극성 결합을 새롭게 재편을 해서 극성 결합을 만든 건데, 이때 묘하게도 반응물이 완전 무극성이고 생성물이 완전 극성이면 평균적으로는 극성 화학 결합이 무조건 더 크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나 뭐 평균적으로. 근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2분의 436, 2분의 193, 366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계산 그대로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했다는 얘기는 요 둘의 평균 결합력이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요것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얘기인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경우 결합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하는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반응물은 무극성 분자고 생성물은 극성 분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결합력이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겠어요? 흡열 반응이 되겠어요? 실제 계산해보지 않아도 제가 무극성이 극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응은 발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흡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열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보지 않아도 생성물이 결합력이 더 강하고 더 안정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돼야 되고,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이다라고 문제를 풀기도 전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히 이제 요 수식을, 두 개의 수식을 외워서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정성적인 해석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두 수식을 활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건데 오히려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아주 까다로운 건 아니고, 그래서 묘한 어떤 또 킥이 들어있는 문제가 작년 서울대 기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거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은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엔 엔트로피와 깁스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